우리 집 고양이 망고. 망고 오늘은 되게 좋네요. 오늘 조각값이 되게 좋고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팥 수치 봤어요. 지금 보시면 뭐 크레아틴 1.5 여전히 유지 중이거든요. 또 높아지지 않았고 나머지 비유엔 수치나 인 수치, 칼슘 수치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콩팥 쪽은 괜찮고 항상 올 때마다 약간 탈수가 있어요. 이 친구 물을 좀 너무 안 마시나요? 자주 먹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항상 저번에도 그렇고 항상 탈수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서 집에서 좀 물을 좀 잘 마시게 해주시는 게 되게 좋고요. 물 그릇이 하나만 있으세요 혹시? 네, 하나. 좀 여기저기 조금 놔주세요. 물 그릇. 왜냐면 얘가 이제 그 물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물이 보이면 마시게끔 해주셔야 돼요. 고양이들은. 왜냐면 고양이들은 애초에 물과는 친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논다 한들 얘가 진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아니면 굳이 먹질 않을 거고 이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얘는 하루에 원래 300ml는 마셔야 돼요. 근데 300ml면 사실 이 정도 컵 되죠. 근데 절대 안 마시겠죠, 이 정도는. 네. 그러니까 물의 양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양이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원래는 야생이잖아요. 네, 원래 야생이고 이 친구들은 육식 동물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 잡아먹으면서 그 피를 먹으면서 이제 음수량을 채웠던 친구인데 이제 그 습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냥 이제 안 먹는 거죠, 물을 굳이. 근데 사료를 건사료를 먹다 보니까 물을 채워주긴 해야 돼요, 얘네도. 네, 안 그러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물 안 마시면 당연히 좀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물을 좀 잘 마시게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물을 여기저기 놓으셔서 그냥 얘가 지나가면서 그냥 오며 가며 한 번씩 이렇게 마시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 엑스레이상으로는 지난번하고 큰 변동은 없었고요. 뭐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뭐 이런 건 없었고 뭐 간이나 비장, 뭐 콩팥 등 뭐 위치도 괜찮고 크기도 뭐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었고요. 지금 보이는 거는. 그리고 심장 초음파가 지난번보다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져서 지금 보시면 두께는 사실 지금 비슷하거든요. 뭐 4.8mm, 4.9mm, 5.1mm 나오긴 하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이 부위는 사실 두께는 비슷해요. 이쪽 부위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5mm가 이제 5mm에서 5.5mm까지가 그 이하가 정상이고요. 한 5.5에서 6mm가 넘어가면 이제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망고가 항상 6mm 초반대가 조금 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뷰를 다양하게 잡아봐도 지금 제일 두꺼운 게 그나마 두꺼운 게 5.1mm 이 정도였고요. 여기서 보시는 IVSD도 사실 여기 두께 재는 건데 이것도 3.3mm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요 좌심방 크기 재는 건데 이것도 항상 1.5가 넘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비정상의 기준인데 오늘은 1.37, 1.37 계속 이렇게만 나와요. 1.31. 근데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 이 절대 직경 자체는 약간 커지긴 했어요. 어쨌든 이 친구도 성장을 하니까 요건 당연히 약간 커지는 건데 대동맥 부위가 조금 더 커지면서 요게 좀 작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크기가 작아진 건 아니고 얘가 넓어지면서 이 비교하는 크기가 좀 작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크기 자체는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다른 곳 두께 재도 여기도 또 5.1mm죠. 제가 한 번 더 잰 거고 이쪽 뷰에서 이제 영유 자체도 지난번 거랑 비교를 해드리면 영유가 조금 줄어들었긴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난번 거. 요렇게 모자이크 패턴이 이제 영유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번 거고요. 오늘 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맑게 나와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영유 이렇게 딱히 보이진 않았고요. 오늘은 지금 두께가 여기 보시면 똑같은 뷰거든요. 지금 보시면 근데 이때 6mm가 넘었는데 지금은 5.1mm 정도로 좀 얇아졌어요. 이건 굉장히 조금 좋은 고무적인 사실이고요. 지금 나머지 수치도 뭐 말씀드릴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수치상으로는 지금 좋아졌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정말로 만약이긴 하지만 두께가 계속 얇아진다. 네. 이 두께가 계속 점차적으로 얇아진다 하면 그때는 약을 끊으실 수도 있으세요. 이제 TMT라고 해서 그때 제가 아마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심근이 너무 두꺼워지는 심장병, 일시적인 네네네네. 심장병이라고 말하고 보통 어린애들이 좀 잘 걸리는 거긴 한데 이제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네, 근데 사실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똑같지만 그때보다는 나아요. 어쨌든 심근 자체가 네. 얇아지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좀 고무적인 건 사실 탈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얇게 나왔다 더 그러면 사실 조금 더 호의적인 거죠. 요건 이제 탈수가 심해도 두꺼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탈수가 있는데도 두께가 더 얇아지게 나왔다는 거 자체가 좀 고무적이긴 해서 일단은 제가 보기엔 조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어쨌든 전반적인 지표가 다 좋아졌거든요. 지금 지난번 거를 한번 지금 전반적인 지표가 다 네. 저기 정상 스펙으로 다 들어간 거잖아요. 정상 5.5, 5.1. 스펙까지는 아니죠. 그레이 존으로 들어온 거죠 이제. 아, 그 그런가요? 애매한 존까지는 들어왔죠. 그러니까 완전 정상 스펙까지는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레이 존으로 들어왔고 보시면 예전에 1.5 정도 나왔었죠. 1.5, 1.48인데 지금 1.3대까지 떨어졌고 어쨌든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난번에 이게 지난번 딱 뷰거든요. 두께 자체가 그냥 보더라도 달라요. 이때는 그냥 딱 봐도 아 두껍네라고 나왔다면 지금은 딱 봤을 때 되게 얇아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 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이게 다르죠. 애초에 생긴 거 자체가 두께가 얇아져서 아직은 근데 더 얇아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TMT라고 해도 더 얇아져야 되긴 하거든요. 한 3mm 때까지는 들어와 줘야지 이제 좀 뭐 TMT다 아니다 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체중도 계속 늘고 있고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3개월은 굳이 너무 짧고요. 한 5달 정도 뒤에 오셔서 한번 보고 그때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치가 더 되게 다운됐다 하시면 그때는 이제 약을 끊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약 끊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사실 약을 끊는 게 이제 매일매일 사실 약을 주는 그런 귀찮음이 좋은 건 아니고 어쨌든 약을 끊었다는 건 얘가 질병이 없어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의 수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오늘 결과 자체는. 네. 어린애들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쵸.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거죠 지금. 그리고 일단은 똑같습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해주셔야 되고요. 약도 빼놓지 말고 잘 먹여주시고 어쨌든 약을 먹으니까 좀 개선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약 잘 먹여주시고 그리고 대신 5개월 뒤에 꼭 한번 오셔가지고 5개월이면 언제 가요? 10월 내년 2월 정도 되거든요. 네. 내년 2월 말쯤에 오시면 될 것 같으세요. 2월 22일이 토요일인데 그때 오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다시 잴 수 있으면 좋겠죠. 마지막 재진이면. 네. 그래서 괜찮으면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고 만약에 그때도 좀 애매하면 일단 약은 계속 가져가시면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봤던 친구 중에 하나도 한 1년에 걸쳐서 계속 재진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TMT 진단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조금 이르긴 해요. 3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확 줄어들 시기는 아니고 이제 다음번에 봤을 때는 진짜 확 주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정말 얇아지고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얇다라고 보일 정도로 얇아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체중을 매일 약을 지을 때 전화를 주시잖아요. 네. 그때 체중을 조금 한 번씩 재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뭐냐면 신장약이기 때문에 이게 체중에 따라서 용량이 좀 달라져서 이게 어쨌든 용량이 덜 들어가면 사실 효과가 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좀 체중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5개월 뒤에 괜찮으면 뭐 그때 이제 중성화 관련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알겠습니다. 얼굴이 자꾸 빵빵해지는 게 어쨌든 남성 호르몬이 계속 돌아서 그렇거든요. 테스토스테론이 계속 돌면서 고양이들은 이게 이제 그 빵이 상징이에요. 대장 상징이기 때문에 그 밖에도 고양이 보시면 이렇게 큰 애들 많아요. 걔네는 중성화 안 하고 대장 역할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망고도 아마 밖에 있었으면 약간 대장 역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얼굴 빵 크기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일단은 중성화는 추후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을 똑같이 캡슐 약으로 좀 지어 드릴 거고 다음번에 약 지을 때는 꼭 한번 체중 재셔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특별한. 네, 뭐 일단은 좋은 소식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너무 놀래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뭐 사실 이거 조심한다고 될 건 아닌데 이제 제 경험상 천둥번개 치는 날 꼭 애들이 좀 많이 놀라죠. 안 좋아서 와요. 폐수종 와서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 네, 감사합니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